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6월 29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 어제 선물 좀 나쁘지 않았는데 얘네가 뭐 양봉이 좀 너무 많았었나 봐요. 아침에 갭 조금 뜨고 거기서부터 무난히 쭉 밀리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또 3% 얘가 뭐 이제 올라온 게 있다 보니까 양봉 여러 차례에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 하락에 대해서는 뭐 핑계거리는 계속 똑같습니다. 인플레 우려, 공포감 뭐 이런 느낌이지, 실질적으로 무언가 좀 임팩트가 새로운 현실적인 좀 문제 뭔가 땅 터지면서 그런 걸로 하락을 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그런 공포감, 지수 좀 돌리다가 거기서 이제 좀 핑계거리 이것저것 다 끌고 올 건 너무 많죠. 시장에서 뭐 러시아 우려감도 있고 인플레 우려감도 있고 뭐 금리 인상 등등 시장에다가 끌고 올 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정도로 갖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하락을 좀 만들지 않았나. 뭔가 특별하게 딱 와 이게 문제인데 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밤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일단 미증시가 좀 밀렸고, 우리나라 오늘 지수 좀 어떻게 될지 보긴 봐야겠죠. 우리 안 그래도 어제 밑골이 이게 딱 그냥 제일 베스트는 뭐 지나고 나서긴 한데, 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반등 밑골이 안 달고 마감을 한 상태에서 미국 저렇게 밀려 우리나라 지수 개파라, 이런 곳은 시가 베팅하기 정말 좋거든요. 시가 베팅하기도 좋고 대충 그 눌림에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흔히들 종목 토론방 아니면은 뭐 친구들 아니면 뭐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 뭐 유기농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그런 단어 있죠. 건강한,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당연한 조정이다, 필요한 조정이다, 상승을 위해서 뭐 한 3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요런 느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았는데 일단 미코를 좀 달았죠. 그래서 오늘 밀리나 뭐 그런 부분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 안 생기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다시 또 돌려주지 않을까. 저는 요 구간까지는 일단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악재라던가 좀 큰 변화가 안 생긴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런 거좀 돌리는 거, 이런 구간에서 눌림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저것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꽤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조정이 현금 확보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하락이든 급락이든, 그리고 이런 단기 반등에서 지수 조정이 나오든 뭐 우리나라 체력이 좀 버텨줄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나온다면은 그런 거는 항상 지나고 나서 저때 살 걸, 그때 살 걸, 이게 아니라 밀리고 조정 나올 때, 그럴 때 누구보다 좀 조금씩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 환율 꼭 보시고, 지금 미증시 안 좋아가지고 환율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300원 돌파하면은 좀 좋진 않겠죠. 어제 1287원 뭐 그쯤에서 이제 마감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환율은 항상 잘 보시고,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눈앞에 있어서 요것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뭐 변명거리는 워낙 많으니까 다 끌고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연준 경기 둔화 겪을 것이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캐시우드는 미 경제 이미 침체 중이다.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상승을 위해서 좀 쉬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연준 측에서는 계속 일단 경기 침체는 아니다. 왜? 그걸 인정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캐시우드라든가 나머지 증권가들은 경기 침체에 갈 수밖에 없다, 혹은 이미 들어갔다, 약세장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피하려면 금리 빠르게 더 올려야 된다. 이 뒤에 금리 인상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날리고, 그 다음에 미 연준 뭐 내부문건 이런 거 금리 인상은 뒤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일단 연말 기준금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3에서 3.4% 정도거든요. 4%가 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연준에서
뭐 다음 달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거나 혹은 인플레에 따라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좀 더 올리겠다, 상향을 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면 좋진 않겠죠. 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게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심한가 보구나. 그리고 뭐가 됐든 금리 인상은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 4에서 7%까지 올려야 뭐 물가 잡을 수 있다. 미연준 인플레에 대해서 일단 7월 FOMC 이거 한 28일 이것도 0.75 자이언트 스텝이 좀 나올 것 같고, 자, 종전부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방 압력 계속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실은 연말까지는 계속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올해는 좀 틀 잡히신 분들 말고서 사실 초보분들은 주식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남는 거에 포커싱을 해야 되고, 이런 하락장 좀 뻔하게 좀 길게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막 이런 식으로 갖다 가는 그런 하락장에서 이제 살아남을 줄 알아야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돈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안 좋아요. 역겹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살아남기 위한 테크닉, 이럴 때 제대로 좀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만만하지 않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딱 돌아가는 시장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서 공부가 가장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뭐 상승장은 사실 그냥 대충 막 고점에서 물려도 버티면 탈출을 하잖아요. 하락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렸을 때 대응 안 하면은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걸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 아, 이래서 손절 혹은 이래서 비중 조절 중요하구나.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애들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온몸으로 체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온몸으로 체감하는 게 좋진 않죠, 그런 부분이. 그래도 그런 게 결국에는 살아남고 하다 보면 뒤에 생존 능력으로 갔다가 내 체력, 기초 체력의 증강 이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정말 계좌 보기 싫고 대다수 그러실 텐데 반대로 그만큼 좀 공부하기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매매하고 그냥 버티면은 뒤지는구나, 진짜. 그냥 계좌가 죽어버리는구나, 살아날 수가 없구나. 이래서 손절한 거구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비중 조절. 아, 비중 조절 안 하면은 갑자기 지수 막 4%, 5% 밀렸는데 다음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해야 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새벽 중에 새로운 테마성은 없습니다. 다 있던 테마 안에서 뉴스 내용들만 좀 붙은 거고, 현실적으로 그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어차피 좀 주도 테마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보니까 막 개별주 좀 날뛰고 좀 난잡하죠. 독일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불법 배기, 가스 조작 장치 부착 혐의. 안 그래도 나스닥 밀렸는데 현대차가 저런 뉴스로 좀 조정이 나올런지 하락이 조금, 요거는 뉴스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그래서 독일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아닌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독일에서 검찰 이렇게 압수수색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측은 석탄 발전으로 갖다 지금 좀 석탄 발전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막 독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독일에서 그건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 이제 원전 반대를 하던 녹색당 이쪽에서 당대회 열고서 좀 공약을 확정을 했는데, 22일 날 그 공약에 여태까지 기조랑 좀 정반대인 친원전 포함, 뭐 물론 이제 완벽하게 정부 자체 정책은 아니에요. 그냥 그 당 자체에서 대회를 열고 그 당 내 공약인데, 그런 식으로 다 기조가 변하고 있다. 왜? 에너지 안보를 겪고 있으니까. 에너지 안보 요거 러시아가 쥐고 흔드니까 지금 유럽 측은 겨울 이전에 가스 저장고 채워야 돼요. 왜? 겨울 날려면 난방을 떼야 되잖아요. 그 난방에 대해서 요 부분들. 근데 지금 러시아가 계속 가스 들고 줄까 말까? 아, 싫어, 마음에 안 드네, 좀 줄이자,
막 이런 식으로 다 조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결국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거에 여파, 뭐 유가도 지금 111달러죠. 여파 등으로 인해서 석탄이 좀 다시 들여오면서, 원래 석탄 발전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석탄 화력 발전소 문을 닫았었는데 그걸 다시 들여오고 있어요. 돌려야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석방 됐는데, 요거 뒤에 뭐 광복절 특별사면 이야기 나오면은 이하공영 그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WHO 원숭이 두창, 일단 당장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령 계획은 없다. X라고 했는데 몇 주에 다시 재논의 예정, 요게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얘네들 차트로는 사실 요런 13,000원짜리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정고점이랑 지지점 엄청 많죠. 거기다 21선 주변이고, 근데 재료가 이제 블랙 테마이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 뉴스가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어디선가 또 해외에서 또 두 번째 뭐 감염자 입국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원숭이 두창은 일단 뭐 국내에서 확진자 좀 감염돼가지고 뭐 발생하는지, 전염성 자체가 떨어지죠. 코로나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안 그래도 좀 어려운 테마인데, 블랙 테마라는 게 거기다가 내용에서도 조금은 난이도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전세계 밀대란부터 해서 식량 이슈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이슈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밀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식량이 좀 부각이 될까? 일단 식량은 좀 해치 테마를 계속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시간에 7%막 이렇게 뜬 건 있는데, 신성홀딩스, 고려산업, 현대사료, 한일사료, 그 다음에 밖에 비 쏟아지네요. 오늘 우산 꼭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량은 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카테고리들 항상 꼭 나눠 두시고, 저는 최근에 움직이던 애들은 요런 애들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거 위주로 나머지를 좀 볼 것 같은데, 식량 부족, 뭐 식량 난, 7, 8월 되면 또 밀 비축량 이런 거 계속 이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으로 생산 자체 이상기후, 공급난 이런 거가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제 시간에서 좀 상한가 보내고 했는데, 30일 차세대 공정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으로 3나노 반도체 양산 돌입할 거다. 이번 주 중에 발표 가능성, 이것도 지금 한 30일쯤 발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용, 그리고 뭐 G7 이어서 이제 나토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뭐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미중 갈등이란다. 우리나라랑 중국 좀 뭐 또 갈등이 생길지, 그런 거는 생기면 이제 그 화장품이라던가 한알령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쪽이 지금 시장에 이제 주도 테마라던가 뭐 테마를 잃었던 적은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무게감이 있는 섹터는 아닌데,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자, 이후 우크라이나 후보국 지위 승인부터 해가지고 이 재건 이슈들, 요것도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은 요게 오늘 뭐 러시아가 그 얘기는 있었거든요. 침공 뭐 당장 오늘 중단될 수도 있다. 대신에 항복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일단 뭐 G7에서는 뭐 보복관세 부과 및 발생 수입 우크라이나 지원 활용 예정이다. 그다음에 에너지 의존 계속 줄이겠다. 뭐 우크라이나 올해 38조 원 지원 합의.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는 재건인데, 재건은 저는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단기 종목으로 하다 좀 보고 있고, 종전 얘기는 결국 언젠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네가 뭐 종전이든 휴전이든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황에서는 항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종전 얘기는 언젠간 나오겠죠. 올해 안에 뭐 너무 길어지면 내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지원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종전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건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삼부토건, KH건설, 뭐 현대해버다임
요 정도 위주로 갔다가 좀 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이 얘들이죠. 현대해보다임이랑 섬기계. 섬기계는 기술적 반등은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좀 많이 주기는 했어요. 삼부토건은 그런 장기 2평 좀 돌파 나오는지, 얘가 차트는 좀 꾸역꾸역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은 있거든요. 그래서 2,300원 위로 좀 버텨주면 좋고, 내려오면 2,200원이랑 뭐 2,100원, 2,000원 이런 구간은 좀 잘 지지해주나, 그런 움직임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업계는 어제 위메이드 맥스 시간에서 상가를 갔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 미르 모바일 게임 측은 지금 코인 시세가 잘 가던가, 아니면은 각자 출시한 그 게임이 좀 잘 나가던가. 이제 위메이드 미르 모바일 같은 경우는 탑4 그 매출 관련해서 거기 등극했다, 그 이슈로 하다 좀 끌어올렸는데, 얘네는 이제 지수 영향도 좀 받아요. 왜? 시총들이 좀 있는 수급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랑 같이 게임 실적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CIS 이렇게 예비 입찰 매각 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잼스 8월 이런 거는 좀 저는 밀리면 좋겠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냐, 로봇에서는 슈림 로봇, 저는 요거 진짜 3,000원 깨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로봇은 3,000원 깨면 저는 이렇게 좋게 보고,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 기간 좀 늘어지는지, 뭐 한 7월 중순이든 해가지고 그런 움직임들은 좀 볼 것 같습니다. 로보도 자리로 봤을 때는 좀 조금 다시 또 내려오면 좋긴 하겠죠. 얘네들이 밑바닥에서 기술적 반등폭이 꽤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왜? 지금 시장에 테마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잼스 출시 뭐 이런 거 뉴스 붙이면은 또 충분히 나쁘지 않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항상. 우린 PTS부터 해가지고 삼성 스펙 시리즈들, 로봇 인수합병부터 해가지고 삼성 인수합병 관련 주들인데, 우린 PTS는 미묘하게 재건도 엮여 있는 것 같기는 하죠. 일단 21선을 깨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1을 깨진 않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어요. 종목이 좀 강하다는 건데, 우린 PTS가 일단은 뭐 10,000원 저항해서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나. 그다음에 이제 원전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핀란드, 폴란드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쯤이었나? 그때 이제 뉴스 막 보고 있는데, 그 대통령 나토 가가지고 지금 그 정상회담 좀 딜레이 되고 있다 내용을 봤더니, 터키가 핀란드랑 스웨덴 나토 가입 얼마 전에 얘기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막 그래가지고 그 뭐 협상 이것 때문에 좀 길어지느라 결국에는 그 정상회담이 못하고 연기됐다, 딜레이 됐다, 그래가지고 발걸음 돌렸다,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완전 좀 악재 아닌가 했는데, 다시 보니까 핀란드더라고요. 폴란드가 아니라. 근데 국가 이름들이 비슷하니까 유럽에. 하여튼 결국에는 새벽 중에 터키, 스웨덴이랑 핀란드 나토 가입 지지, 이렇게 내용은 바뀌면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회방을 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나토 가입 지지한다, 핀란드, 스웨덴. 그래가지고 용원 양해갑서. 좀 터키 측에서는 수출 관련해가지고 무기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우려가 있었나봐요. 그걸로 갖다 이제 좀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협의는 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번외 이야기고, 결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세일즈 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혹시라도 알파 뉴스가 좀 나오나, 그다음 체코, 폴란드 뭐 등등 원전 사업 추진 중인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세일즈에서 뭐 뉴스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29일 네덜란드랑 폴란드 각각 우리나라랑 정상회담, 양자회담 요게 있고, 주요제가 원자력 수출이고, 폴란드는 원전 플러스 방산입니다. 그 다음에 체코도 30일. 그래서 내일 새벽, 그다음 내일 모레 새벽. 이게 완전 새벽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오늘 오후 장 마감하고 한 7시, 8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양자회담이 좀 잡혀 있고, 양자회담의 좀 주요 내용이라고 나온 게 다 원전이 하나씩 다 껴있죠. 그리고 그 국가들도
폴란드, 체코 다 원전 관련해서 어필을 했던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세일즈도 가 있고 원전 관련해서는 뭐 내용 하나 건덕지 좀 붙여줄만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 요번 주는 좀 어쩔 수 없이 주축으로 보는 게 맞는 시장인 것 같고 윤 정부 첫 R&D 예산 확정 여기서 이제 원전 좀 적기는 한데 작년 대비해서 50% 증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한번 쓱 보시면서 관련 주들 뭐가 좀 더 수혜 좋을까 그런 부분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카는 상장에 대해서 뭐 8월 IPO 얘기 나오는데 롯데렌탈, 스토브, 브릿지 벤처스, 캠시스 좀 부각이 된다면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뭐 3,500조 크기 해상풍력 시장 좀 열린다 2년치 예약 좀 꽉 차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사실 뭐 좀 제목 자체는 좀 임팩트가 있는데 원래 있던 내용을 이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도 뭐가 됐든 이런 키워드는 좋단 말이죠. 3,500조 크기 해상풍력 시장 열린다. 그다음에 어제 EU 재생에너지 뭐 목표 상향 입법화 요거를 좀 끌고 와가지고 관련주들을 좀 움직였는데 CS 베어링부터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는 삼성 R200 언제 발표 나오냐? 요거 중요하게 계속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좀 딜 이런 거 얘기 안 나오면 다음 달에 일단 미국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수합병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 그리고서 9월 달에 태양광 1단계 사업 새만금 이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어제 지수 좀 돌려준다 하니까 그냥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장에서 지수 계속 밀릴 때 나름 선방을 했죠. 이 종목들 뭐 밀렸지만 다음날 윗꼬리 달고 밀렸지만 윗꼬리 달고 밀리면은 밑꼬리 달고 엄청 잘 버티다가 수급은 이탈 없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SDN, S에너지, 하나솔루션 후 신성 ENG 최근에 움직임은 SDN이 가장 좋죠. 이 구간에서 계속 수급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시세도 계속 좀 잘 버팅겨 주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SDN부터 해가지고 세력주 풍력 관련 CS 베어링이랑 유니슨 CS 베어링은 만약에 매매하실 거면 이 권리락 그 무증 물량 언제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매매를 뭐 어차피 하면은 당일만 할 거라서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무상증자 그 물량 나오는 거는 꼭 보셔야 돼요. 언제 나오냐 무상증자 나오나 신주 상장을 무증 신주 다음 달 12일이네요.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2주 정도 남았는데 뭐 0.3주 무증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거 칩셋 미디어잖아. 무증 어디 갔어? 무증 한 주당 액면가액 1대1이었네요. 50%니까 1대1이었네요. 무증이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자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무증 관련 종목에서 매매를 하려면은 안 그러면은 이런 꼴 날 수 있어요. 뭐 1대8 무증이었으니까 얘는 좀 역대급이긴 했는데 무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기억하시고 저커버그 메타버스 이거는 좀 호흡이 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일동작은 수급이 이탈이 지금 없어가지고 얘랑 뭐 한번 하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수급 이탈이 없거든요. 외국인이 그냥 날마다 차곡차곡 조금씩 사고 있어요. 뭐 이러다가 갑자기 한번 시원하게 팔 수도 있기는 한데 뭐가 됐든 아직 이탈은 없지 않나.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무기 수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랑 현대로템 어제 좀 시세를 줬죠. 자, 그래서 테마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죠. 지금 새로운 테마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결국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수 따라서 지수가 우리나라 좀 시원하게 계속 막 끝까지 원웨이 잡으면서 밀리냐. 그리고 그 부분은 미국 선물도 장중에 좀 하락이 나와야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정 구간 밀리더라도 아침은 뭐 개파락 폭도 좀 중요하겠지만 밀리더라도 그 부분에서 미국 선물이 좀 선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환율이 1,300원 막 넘어가고 막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좀 밑골이 달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제처럼 어제 밑골이를 달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딱 막 밀리다가 스멀 조금은 돌려줄 수 있지 않나. 제일 베스트는 지수는 근데 애매하게 돌리지 말고 그냥 밀려서 끝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다음날 시나리오 짜기도 그렇고 그날 뭐 종배를 하든 아예 밀려서 깔끔하게 좋기는 한데 그런 지수 따라서 변동성에 대해서 식량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방사는 좀 그 수급주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부터 해가지고 재건, 수급주들 최근에 지수 견인을 했던 게임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요쪽은 수급 이탈이 센지 지수가 밀리더라도 종목들이 수급이 막 외인 기관들이 미친 듯이 팔아서 미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밑에서 안 받아주고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미친 듯이 차익 실현하면서 막 팔아가지고 미는 거는 안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안 받아주는 경우, 주가 방어를 안 해주는 거죠.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지수 좀 안정화되거나 다음날 좀 돌릴 생각 있으면 또 다시 매수 쭉 들어오면서 올리는데 그런 부분들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 섹터들이 좀 잡다해요. 그리고 어제 쌍용차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쌍용차 지금 뭐 토레스 뉴스 나오긴 하거든요. 그 토레스 엄청 잘 나간다. 지금 뭐 2.5만 대 이런 것까진 봤어요. 그게 뭐 엄청 잘 나가고 쌍용차 실적 개선에 대해서 진짜로 극적으로 다 도움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면은 KG 계열이 좀 엮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다음 달 이제 계약 그 부분 관련해서 얘네가 근데 결국 KG 그룹한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금 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거든요. 재무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쌍용차는 이제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당일 뭐 움직임 뭐 그 정도 뭐 이런 거 뭐 2만 원 좀 잘 버텨주나 그런 거 볼 거는 같은데 재료가 이제 큰 재료는 제 기준엔 좀 나가지 않았나. 이제 뭐 공구 뭐 노터스 노터스 종목들이 좀 실시간 종목 조회를 봤을 때 잡다해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얘도 가고 뭐 어제 진단키트 뭐 휴마시스 막 이런 애들 밑에서 막 움직이고 하는데 좀 잡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좀 당일 매매는 솔직하게 그렇게 난이도가 좋진 않거든요. 뭐가 좀 돈 쏠리는 뚜렷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비중 조절 그리고 지수 하락하면은 그런 건 또 좀 기회로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왜 낙폭이 좀 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자, 하여튼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번 주 테마는 계속 비슷할 것 같아요. 큰 게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시황이 안 좋아서 새로운 테마가 등장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지수 팍팍 좀 돌려줄 때 현금 확보의 중요성 한번 꼭 상기를 잘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